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1등급 쌤입니다. 챕터 6에서도 계속해서 준동사를 학습합니다. 앞의 챕터에서는요, 명사 자리에 놓여서 명사처럼 주, 목, 보 역할을 하는 준동사를 학습했었죠. 이번 챕터에서는요, 명사 주변에 위치해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쓰이는 준동사 용법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챕터 오브뷰를 읽으면서 학습할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볼게요. 챕터 오버뷰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용사나 전명구가 명사를 수식하듯이 바로 밑에 문에서 확인할 수 있죠? 어떤 새래요? 노란색 새, 노란 새. 어떤 새래요? On the tree, 나무 위에 있는 새. 이렇게 형용사인 yellow와 on the tree라는 전명구는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준동사들이 to ing pp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이때 ing는 동명사는 아닙니다. 이름이 현재 분사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투부정사는 항상 명사 뒤에 위치하고요. ing나 pp는 혼자서는 명사 앞에 놓여서 다른 말과 하는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식한다, 꾸며준다. 무슨 뜻인가요? 명사에 대한 정보를 줘서 어떤 사람, 어떤 사물인지 좀 더 구체화시켜주는 거죠. 보세요. 이 투부정사 좀 보세요. The person, 사람, 어떤 사람? To work with me, 나와 함께 일할 사람, 어떤 사람인지 좀 더 구체적인 사람이 되었죠. 이게 바로 수식인 거예요. 하는 역할이 형용사랑 전명구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 ing도 지금 다른 말과 함께 뒤에서 꾸며주고 있어요. The man waving at us. 우리에게 손을 흔드는 쌤처럼, 그치? 손을 흔드는 남자. 어때요? 그냥 남자가 아니라 손을 흔드는 남자. 좁혀들었잖아요. 구체적인 남자가 되었잖아요. 이게 바로 수식인 겁니다. 형용사가 하는 역할과 동일합니다. The stolen bicycle. 어떤 자전거라고요? 도난당한 자전거. 얘는 혼자라 앞에서 지금 꾸며주고 있죠? 이 과거 분사도 그래요. 동사적 의미가 있는 형용사로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의문이 들지 않나요? 어떤 때는 투부정사, 어떤 때는 ing, 어떤 때는 pp를 써서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지 잘 모르죠. 뒤에서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준동사로 명사를 꾸며주냐에 따라서 명사와의 약간의 의미차가 발생합니다. 해석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것도 뒤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목적어 뒤에 놓여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준동사들의 쓰임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우리 이번 챕터의 목표를 한번 확인해보고 본격적으로 유닛 25를 학습해볼게요. 자, 첫 번째 목표, 명사를 수식하는 준동사의 올바른 형태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때 to로, 어떤 때 ing로, 어떤 때 pp로 꾸며줘야 되는지 이번에 정확히 학습합시다. 명사를 수식하는 준동사의 의미를 알맞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요. to랑 ing랑 pp랑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꼭 배울 테고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와 동사가 명사로 수식할 때 올바른 형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감정 유발 타동사라고 그래서요. surprise, 놀라게 하다. excite, 흥분시키다. bore, 지루하게 하다. 이 동사에서 만들어낸 분사가 있습니다. 그 분사를 이용해서 우리는 감정 표현할 수 있거든요. 어떤 땐 ing를, 어떤 땐 ed를 써야 되는지 뒤에 자세히 배울게요. 또 목적어 뒤에서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즉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준동사들은요. 각각 동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동사는 투부정사를, 어떤 동사는 ing를, 어떤 동사는 투 뺀 원형 부정사를 쓰거든요. 어떤 형태를 써야 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목적어 보호로 쓰일 때 어떤 때는 투부정사 써야 되고 어떤 때는 투 뺀 원형을 써야 되고 어떤 때는 ing를 써야 되는지 알맞은 형태를 판단하고 해석까지 정확하게 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유닛 25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는요, 그 위치가 항상 명사의 뒤입니다. 영어에서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구나 절 형태면요, 명사 뒤에 위치시킵니다. 근데 투부정사 보세요. 기본적으로 투 플러스 동사 원형 두 단어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또 필요한 말이 막 붙으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명사의 뒤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때 해석하는 방법은 하는 할 명사, 하는 할 명사 또는 이미 뭐뭐한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는 미래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명사적 요법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쓰일 때도 할 명사, 아직 안 한 거죠. 해야 할 명사, 이렇게 미래일임은 변치 않네요. 자, 그리고요, 우리는요, 이 명사와 명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를요, 한 덩어리로 묶어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자꾸 이렇게 구분하고 분석하는 것보다는요,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쓰이니까 얘네들을 한 세트로 자꾸 읽으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 덩어리는 역시나 이래요. 동사 앞 뒤에 들어가서 주어나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195번 예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A good habit to have. 자, 그래요. habit이라는 명사를 good이라는 형용사가 먼저 앞에서 꾸며주고요. 다시 또 뒤에서 to have라는 투부정사가 또 한 번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습관이라고요? 좋은 습관. 또 어떤 습관이라고요? 가져야 할 습관. 이런 거죠. 자, 이런 분석, 지나친 분석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거를 자꾸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뭐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A good habit to have. 가져야 할 좋은 습관은 is to drink water in the morning. 아침마다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거죠. 앞에서 배웠던 비동사 뒤에서 주어의 내용이 되어주는 보호 역할한 투부정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to drink는 누구로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요. ing, 동명사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96번과 197번을 똑같게 보기처럼요. 여러분들도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자, 빨리 먼저 하시고요. 다 하셨죠? 쌤이랑 같이 해볼게요. We all need friends to support us. 우리 모두는 친구를 필요로 합니다. 아직 조금 뭐 어때요? 좀 답답해요. 어떤 친구인데? 궁금하죠? 그런데 딱 누가 붙으면서 투부정사가 붙으면서 어떤 친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주네요. 우리를 뭐 해줄 support us. support는 지지하다라는 뜻이죠. to support us 하면은 우리를 지지해줄, 지지해주는, 우리를 뭐 해줄, 지지해줄 친구들이 뭐합니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게 하셨죠? 197번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주도 is a beautiful island to visit in Korea. 자, 지금 어부터 끝까지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보호 역할하고 있죠? 조금 더 분석을 해보자면 제주도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먼저 beautiful이라는 형용사가 island 명사를 꾸며주고 있고요. 다시 또 누가요? 투부정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한국에서 방문할, 한국에서 뭐 할? 방문할, 방문해야 할 아름다운 섬입니다. 이거죠. 아직 방문 안 한 느낌 느껴지시나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분석하기보다는 통째로 하나로 묶어서 자꾸 읽어보세요. 됐나요? 저 한꺼번에 같이 얘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 얘는 동사의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이 명사와 투부정사는요, 관계가 좀 있대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첫 번째요. 주어 동사 관계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투부정사에 수식받는 명사가 투부정사에 표현된 동작이나 행위에 주체가 되는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소식받는 명사가 의미상 투부정사의 주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198번 예문으로 한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Ferdinand Magellan was the first man to go around the world. 페르디난드 마젤란, 이름이 어렵네요.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뭐 한, 세계 일주를 한 이거죠. 누가 세계 일주했다고요? The first man이 했다고요. 이렇게 수식받는 명사가 조부정사에 표현된 행위의 주체인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어와 타동사 관계.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앞에 수식받는 명사가요. 뒤에 투부정사에 표현된 동작의 대상이 되는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나요? 자, 예문을 보고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I'd like something to drink. 저는 마실 게 필요합니다. 마실 걸 원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뭘 마신다고요? something을 마시는 거죠. 이렇게 수식받는 명사인 something이 drink라는 동사의 의미상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되는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주로 이렇게 두 가지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요, 자, 쌤 조금만 이동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자, 쌤이 해놨죠? 두 개의 관계 중 어떤 관계인지 명사와 수식을 한 투부정사의 관계를 한번 파헤쳐 보세요. 어떤 관계인지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쌤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old lady need a porter to move her luggage. 자, 그 노 부인은요, 필요로 했습니다. 뭐를요? 짐꾼을요. To move her luggage. 그녀의 짐을 옮겨줄. 자, 요 명사를 지금 투부정사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데요. 누가 그녀의 짐을 날라주나요? 그래요. A porter. 짐꾼이 날라주죠? 그러면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주어 동사 관계가 있는 거죠.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두 번째, 201번입니다. Between friends. 친구 사이에서는요, 주로 둘 사이에 할 때는 between을 쓰고요. 둘 사이에, 셋 이상 사이에서는 among이라는 거 쓰시는 거 아세요? among, 셋 이상 사이입니다. There are no secrets to hide. 뭐가 없다. 이게 다 주어입니다. 하나의 의미 덩어리인데요. 그래, 숨길 비밀이 있다 없다. 숨길 비밀이 없다. 자, 얘는요. secret을 숨기는 거잖아요. 의미상 이 앞에 명사가 뒤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관계가 있네요. 따라서 얘의 정답은요. 그렇죠. 목적어 타동사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끝에 이렇게 이번에는 전치사까지 달려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요, 의미상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명사로 이해하면 된대요. 잘 이해되시나요? 솔직히 잘 안 되죠? 자동사라는 것들은 조행위 동작을 동사만으로 다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는 대부분 목적어 보호 안 나오고요. 전치사구 형태의 수식어구만 붙습니다. 여기에서요, 누가요, 전치사와 어울려 있던 이 명사가요, 앞으로 나가주신 거예요. 왜요? 소식받기 위해서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예문 볼게요. A spoon to eat with. 얘는 원래는 이거죠. 스푼을 가지고 밥을 먹다. 이런 표현이었던 거죠. 근데 가지고 먹을 스푼. 이렇게 그 스푼은 꾸며주는 말이 되기 위해서 맨 앞으로 나갔고, 그리고는 이렇게 동사를 투부정사 형태로 바꿔서 명사를 꾸며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전치사를 써야 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잘 안 선다. 왜 이렇게 쓰면 틀리지? 왜 안 되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요. 갖다 놓는 거예요. 다시 뒤로 있다 갖다 놔보세요. 말이 안 되죠, 얘는. 스푼을 먹다 말이 안 되죠. 스푼을 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전치사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할 때 명사를 다시 동사 뒤로 이동시켜 보고요. 어떤 전사 써야 될지도 헤아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somebody to depend on. 얘는 원래 이거였어요. 누군가에 의존하다 할 때 depend는 전치사 on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그 대상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됐구나. 이 전사의 뒤에 있던 명사가 앞으로 나가서 수식을 받고 있는 구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설명은 설명일 뿐. 자, 뒤에 이제 표에 있습니다. 자주 이렇게 쓰이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읽으면서 표현으로 정리하면 아주 쉽습니다. 우선 예문 보겠습니다. Could you lend me a pen to write with? 당신께서는 저에게 빌려주실 수 있나요? 캔보다 좀 더 공손한 느낌으로 could you 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펜을 어떤 펜? 우리 write은 글씨를 쓰다라는 뜻은 자동사거든요. 펜을 쓰는 게 아니에요. 펜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with가 꼭 필요합니다. 자, 되셨나요? 203번입니다. Tom has a problem to worry about. 탐은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 문제를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about이 필요함을 느끼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보세요. 원래 이렇게 동사 그리고 전치사구 형태였었다. 그런데 전치사 뒤에 있던 명사가 앞으로 나갔구나. 이렇게요. 충분히 이해되셨으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뭐 자동사다 어떻다 이렇게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더 어렵습니다. 자꾸 어떻게 해주세요? 읽어주세요. 읽어주셔야지만 바로 순간적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빈출되는 몇몇 어구를 수거처럼 알아두시라고 돼 있잖아요. 어법이나 영작에서 그래야지만 전치사를 빠뜨리지 않고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셈은 읽어드릴게요. A pen to write with, 가지고 쓸 펜. A problem to worry about,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문제. An idea to think about, 그것에 관해서 생각해 볼 아이디어. A person to talk to, 에게 말할 사람. 이거죠. 에게, 누구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A house to live in, 안에서 살 집, 안에서 살 집, 집을 사는 게 아닙니다. A chair to sit on, 의자를 앉는 게 아니죠. 위에 앉을 의자, 위에 앉을 의자, 이렇게. A friend to play with, 친구를 노는 게 아닙니다. 함께 놀 친구, 함께 놀 친구. A hotel, 뭔가 좀 이상한데요, 그쵸? 책이 오타인가요? hotel, to stay in,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안에 머물 호텔, 안에 머물 호텔, 이렇게요. 너무 방정맞죠? 그쵸? 그런데 이렇게 해야지 외워집니다. 자, 예문처럼 여러분들도 똑같게 한번 해보자. There weren't any chairs. 의자가 하나도 없었어. 뭐할 의자? 위에 앉을 의자, 위에 앉을 의자. 온 빼먹으면 안 돼요. 어디에? In the cafe. 카페에. 자, 그 다음 205번입니다. This game needs several friends to play with. 몇몇 친구가 필요합니다. 함께 놀 친구요. 자, 여러분들. 자,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되는지 우선 통째로 암기하는 게 좋고요. 만약 기억이 안 나면 얘를 뒤에 다시 갖다 놔요. 그리고는 어울리는 전치사를 생각해 내셔야만 합니다. A. 다음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의 어구를 활용하여 영작하세요. 필요하면 어형 변화하시고 단어도 추가하세요. 우리 선생님은 우리에게 풀어야 할 문제를 주셨다. 주다 사형식 동사인 gave를 먼저 써주고 차례대로 사람, 삶을 뒤에다 써주면 되겠죠? 우리에게 us, 무엇을? problems, 문제를 주었습니다. 풀어야 할 to solve, 이렇게 하면 되겠죠? 2번, 채소를 자를 칼이 있습니다. 있다 무엇이 주어인 칼을 써주자고요. A knife, a knife. 뭐 할? 자를 to cut,
무엇을 자를? 야채, 채소를 vegetables. 됐죠? 세 번째입니다. 친구는 얘기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A friend can be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좋은 사람요. A good person. 뭐 할, 이야기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to talk to를 빼먹지 마세요. 좋습니다. B로 가볼까요?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로 표현하고 틀린 부분을 수정까지 해보겠습니다. Danny has an interesting idea. 데니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해볼,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딱 좋은데요. 틀린 게 없습니다. 2번. He bought a house. 그는 집을 샀습니다. To live with his two dogs. 두 마리 개와 함께 살. 얘는 어색해요. 집을 사는 게 아니죠. 집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적절한 전사를 넣어주자고요. 누구죠? 그렇죠. in을 넣어줘야만 되겠습니다. 유닛 26에서는요. 명사를 소식하는 ing와 pp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ing 이름이 동명사가 아니라 이제는 현지분사입니다. 동사의 현재형에서 분리시켜서 만든 말이란 뜻이고요. 과거분사는 동사의 과거형에서 분리시켜서 만든 말이란 뜻입니다. 얘네들은 동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제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명사를 직접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는요, 보어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명사를 꾸며줄 때 딸린 어구가 없을 때는 바로 명사 앞에서 단독으로 꾸며주고요. 딸린 어구가 있을 때는 명사 뒤에 놓여서 다른 말과 함께 뒤에서 명사를 꾸며줍니다. 각각 의미는요. ing는 하는, 하고 있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고요. pp는 된, 당한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얘네들은요.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니까 명사와 다 같이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쓰인 거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ing부터 설명 도와드릴게요. 자, ing가 명사를 꾸며줄 때요. 이 명사는요. 이 ing에 표현된 동작을 직접 하거나 하고 있는 행위자인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ing 소식을 받는 명사는 이 동작의 행위 주체라고요. 그리고 해석을요. 그래서 하는,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사실 관계사절이 좀 다이어트를 한 형태입니다. 우선은 가볍게 그렇게 들어주세요. 넘어가서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Talking parrots can repeat a human's words. 말을 하는 앵무새는요. 인간의 말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독으로 ing, 현재 분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조금 헷갈리지 않나요? 선생님 ing로 시작하면 동명사라면서요. 하기하는 것.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앵무새를 말하는 것은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쵸? 언어를 말할 수는 있겠지만 앵무새를 어떻게 말해요? 아, 이거 이상하다. 하기하는 것으로 해석하니까 이상한데? 그러면 하는 중인 명사 이렇게 해보시는 겁니다. 자, 얘는 parrots which can talk. 얘를 간단하게 압축시켜 놓은 형태입니다. 충분히 이해됐나요? 207번도 보겠습니다. The cell phone ringing noisily is my father's. 자,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구가 이만큼입니다. 그래요. 셀폰이라는 이 명사를 뒤에서 누가 현재 분사와 부사인 noisely가 같이 뒤에서 꾸며주고 있네요. 해석을 해볼게요. 시끄럽게 울리는 휴대전화가 is my father's, 우리 아버지의 것이요. 어깨점 s는요. 소유격 관계를 표현해서 누구누구의란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소유 대명사이기 때문에 누구누구의 것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다른 말과는 뒤에서 꾸며준다. 확인할 수 있겠고요. 얘 엄마는 누구다. 자, 관계사절이구나. 다이어트 한 거구나. 누구를 생략했구나. 주격관계 대명사와 비동사를 생략했구나. 별 뜻 없어서.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208번부터 210번까지 여러분들도 위에 예문처럼요. 수식관계를 표현해 보시고요. 이 명사가 이 동작의 행위자구나 라는 것을 느껴보세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표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합니다. Don't pour. 붓지 마세요. 뭐를요? Boiling water. 끓고 있는 물을요. 이게 다 목적어입니다. 어디 위에요? Over the tea bag. tea bag 위에요. 왜냐? It will burn the tea. 그것이 찻잎을 태울 것이다. 자, boiling water. 끓고 있는 물. 끓고 있는 물. 지금 막 펄펄 끓고 있나 봐. 아주 뜨거운 물인가 봐요. 자, 209번요. The man sitting in front of me at the movies was snoring. 와우, 얘는 좀 길고 복잡한데요. 자, the man이라는 명사를 sitting부터 여기까지죠. 얘네들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sitting이라는 현재 분사의 뒤에는요. 이렇게 전치사구가 늘어붙으면서 길어졌어요. 그래서 명사인 the man을 뒤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우선 해석부터 해볼게요. 영화관에서 내 앞에 앉아있던 남자가 snoring, 코를 골았습니다.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이거죠? 자, 여기 생략된 말이 주격관계 대명사와 비동사 was, 과거이니까요. 별 뜻 없어서 생략해버리고 다이어트 시켜놓은 겁니다. 됐죠? A galaxy, 은하계, 우주 이런 뜻인데요. 얘는 is a giant structure, 뭐다? 엄청 큰 구조다. 자, 얘를 또 누가 꾸며주고 있네요. containing 이하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수십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구조입니다. 자, 여기부터 뭐 꾸며주는 말이 시작되긴 했지만 결국 얘네들은 다 한꺼번에 주어, 얘네들은 보어로 쓰인 하나의 의미 덩어리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넘어갑니다. ing를 꾸며주는 명사를 앞에 살펴봤는데요. 때로는 이런 수식 관계가 아닐 수도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뭔가 해석을 했는데 배운 대로 하는 중인 명사 이렇게 하니까 어색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대요. 하기 위한 명사, 하기 위한 명사 이렇게요. 자, 그렇다면 이때는 ing는요. 현재 분사가 아니라요. 동명사입니다. 어떤 명사의 용도나 목적을 나타나기 위해서 명사와 동명사가 결합이 된 형태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smoking area. 담배 피고 있는 공간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흡연하고 있는 구역 이상하잖아요. 흡연하기 위한 구역. 이런 의미인 거예요. 즉, 누가요? 이렇게 꾸며주는 관계가 아니라 둘이 합쳐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니다. 그때 ing는 동명사다. A frying pan. 튀기기 위한. 즉, 튀기고 있는 팬이 아니라 튀김 용도의 팬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쌤이 조금 더 그림까지 넣어서 얘를 더 만들어 봤습니다. 보세요. 얘는 이렇게 수식이 맞아요. 요거 기다리고 있는 남자 여친을 막 기다리나 봐. 그치? 멋지게 생겼다. 자, 얘는 이렇게 관계사절 형태로 이렇게 다시 보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생략 이렇게 된 거고 혼자라 앞으로 날아간 거야. 근데 얘는 보세요. 기다리고 있는 방 이상해. 아닙니다. 수식 관계가 아니라 얘는 합쳐진 관계입니다. 기다리기 위한 방, 기다림을 위한 방, 대기실이 되는 거죠.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sleeping baby, 잠자고 있는 아기, 수식이 맞고요. sleeping pill, 잠들기 위한 알약, 얘는 용도를 나타내고 있죠? 동명사입니다. 충분히 이해됐나요?
잠이 드셨네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우선 수식하는 위치도 똑같습니다. 단독으로는 명사 앞, 다른 말과는 명사 뒤인데요. 다른 말이라고 해봐 대부분은 전치사구입니다. 자, 그리고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식받는 명사가 자, 이 동작을 받는 행위 대상인 의미 관계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렇게 적을까요? 자, 이 A 명사를 표현한 건데요. 행위 대상인 관계가 있다. 그리고 해석도 어떻게 된다? 이렇게 수동이나 끝난 동작을 의미해요. 즉,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었죠? 된, 당한, 된, 당한, 이미 뭐뭐한, 뭐뭐 당한, 이미 뭐뭐한, 뭐뭐 당한 명사.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해석하는 방법 다시 한번 챙겨두고요. 얘도 관계사절로 표현할 수가 있답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211번입니다. The tackled player hurt his ankle. 태클을 당한, 태클을 당한 선수가 발목을 다쳤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보세요. 관계사절 형태일 때는 이렇습니다. The player who was tackled. 여기에서 주격관계대명사 who, 비동사 was가 생략됐고요. tacked만 혼자서 명사 앞으로 날아간 겁니다. 단독을 앞에서 꾸며주고 있죠. 212번 보겠습니다. Clothes bought during the sale. 구매된 옷 언제? 세일 동안, 세일 할인 판매 동안 구매되어진 옷들이. 자, 옷은요, 구매의 대상인 거죠? 자, 이렇게 PP의 수식을 받는 명사는 무슨 관계가 있다? 행위 대상이 되는 의미 관계가 있습니다. cannot be exchanged. 교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자, 관계사절로 표현을 해놨네요. clothes which have been bought, which were bought during the sale. 여기서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이렇게 생략을 하고 pp만 남긴 거죠. 다른 말과 함께 있어서 뒤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조심하세요. 얘를요, 과거 형태의 동사로 보시면 안 돼요. 옷이 샀다. 이상하잖아요. 옷이 어떻게 구매를 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이거 꾸며주는 PP구나. 이렇게 빨리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213번입니다. The cars had to stop. 차가 멈춰야만 했습니다. Because there was a fallen tree. 어이구야. 쓰러진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요. 자, fallen. 그래. 넘어진, 쓰러진. 이미 뭔가 넘어진 상태였습니다.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자, 얘는요. A tree which had fallen 정도가 압축된 형태입니다. 그렇다 정도만 가볍게 알아두십니다. 214번, 215번을요. 위에 본보기처럼 똑같게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하셨죠?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I can see my face clearly. 나는 나의 얼굴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 어디에서요? 닦인 창문, 닦인 창문. 요거죠. 우리 창문은 스스로 닦지 못하죠. 사람이 닦아주는 거죠. 청소되는 행위 대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클린드로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215번입니다. Good habits formed in youth make all the difference. 자, 이 이드는 과거 형태의 동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좋은 습관이 형성했다, 어색하죠. 그럼 이 메이크는 뭔데? 얘가 동사잖아요. 그쵸? 하나의 주어에 우리는 동사를 하나씩만 쓰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쵸? 그러면 얘가 동사면 얘는 동사가 아니겠구나. 얘는 뭐겠구나. 명사를 꾸며주는 과거분사구나라고 눈치채셔야만 합니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좋은 습관들, 어떤 습관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형성된 이거죠. 그런 습관들이
make all the difference.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즉 습관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넘어가서 조금 더 체크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명사와의 의미 관계를 따져서 ing 쓸지 pp를 쓸지를 판단해 보세요. The people. 자, wait, 기다리다. for the bus. 버스를 기다리다. 근데 사람들이 chatting with each other. 서로 수다를 떨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 동작의 행위 주체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ing를 붙여야 되겠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동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됐나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gum. 우리 씹는 껌입니다. 근데 그게요. 신발에 stick 어떻게 된 거예요? stick 뭐 찌르다 붙이다는 뜻이 있는데 이 신발에 달라붙은 껌인 거죠. 껌이 붙은 대상이죠. 스티킹 하면 안 되고 stuck이라는 과거 분사로 표현을 해주는 게 맞겠습니다. 신발에 달라붙은 껌이 won't be removed easily. 쉽게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됐나요? 3번입니다. 얘는 단독으로 이렇게 앞에서 꾸며줘야 되겠어요. 혼자라 그렇죠? 웃고 있는 아기. 아기가 웃는 행위자잖아요. 그러면 ing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 아기가 looks like an angel. 천사처럼 보이네요. 됐죠? 4번입니다. Sam ordered. 쌤이 주문했어. 뭐를? 튀긴 감자를. 자, as a side dish. 뭘로 써? 곁들인 어떤 요리로. 곁들임 요리로. 우리도 뭐 사이드 디시라고 많이 하죠? 감자가 이미 튀겨졌습니다. 튀겨진 fried. 됐죠? 5번입니다. The repair person fixed the broken breaking fence at the farm. 자, 그 수리공이 수리했습니다. fix는 여기서는 수리했다라는 뜻입니다. 뭐랑 비슷하냐? repair 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mend. 수리했습니다. 어떤 담장을요? 단독으로 앞에서 꾸며주는데요. 담장이 부서진, 울타리가 부서진 대상이니까 그래요. pp로 꾸며줘야 되겠습니다. Broken fence at the farm. 이렇게요. 다 하셨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뒤에서 유닛 27을 같이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